화학분석 기능사 2021년 제3회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지금부터 60문항을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크연수입니다. 분모가 용액이 아니라 용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1번은 분모가 용액이라 퍼센트 농도에 가깝고 2번은 몰농도, 3번은 몰랄 농도의 정의입니다. 용해도는 용매 100g, 퍼센트는 용액 100g으로 갈아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아보가드로수인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가 곧 일몰입니다. 수소는 원자 하나의 원자량이 1이지만 기체 상태에서는 원자 2개가 짝을 이룬 분자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소 분자 일몰의 질량은 2g입니다. 원자량과 분자량을 구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산성도와 수산화도를 더하면 항상 14가 됩니다. 물의 이온곱이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산성도 5는 산성이고 수산화도가 9루 7보다 크다는 것도 산성임을 말해줍니다. 두 값이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전기 음성도는 결합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으로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같은 족에서는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따라서 주기율표의 오른쪽 위에 있을수록 큽니다. 가장 큰 것이 플루오린이고 그 다음이 산소, 질소, 염소 순입니다. 보기에서는 플루오린, 산소, 염소, 브로민 순으로 늘어놓은 4번이 맞습니다. 플루오린이 가장 크다는 것만 알아도 1번과 2번은 바로 지울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원자 번호는 원자핵 속 연성자의 개수로 정합니다. 원소의 정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값입니다. 따라서 나트륨의 원자 번호가 11이면 연성자도 11개이고 중성 원자라면 전자도 11개입니다. 질량수 23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값이므로 여기서 양성자 11을 빼면 중성자가 12개임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승화는 고체가 액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가 되는 현상입니다. 분자 사이의 힘이 약해 쉽게 떨어져 나가는 물질에서 일어납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상온에서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고 나프탈렌은 옷장에서 줄어들며 아이오딘은 가열하면 보라색 기체가 됩니다. 반면 알코올은 예초에 액체라 승화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코올이 날아가는 것은 진발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전자 껍질은 안쪽부터 K, L, M, N이라 부르고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오비탈의 종류가 다릅니다. K 껍질은 가장 안쪽이라 S 오비탈 하나만 들어갑니다. L 껍질에는 S와 P, M 껍질에는 SP, 바인드질에는 F까지 들어갑니다. 답은 1번입니다. 끄는 점 오름은 녹아있는 입자의 개수에 비례하는 성질입니다. 그런데 온도가 오르면 부피가 늘어나므로 부피를 기준으로 한 농도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변해도 값이 달라지지 않는 몰랄 농도, 곧 용매 1kg당 몰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는 점 내림과 산화합도 같은 이유로 몰랄 농도를 씁니다. 답은 3번입니다. 반응 속도는 온도를 높이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빨라지고 농도를 높이면 충돌 횟수가 늘어 빨라지며 촉매를 넣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 빨라집니다. 반면 반응식은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종이에 적어 놓은 것일 뿐입니다. 식을 다르게 쓴다고 실제 속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산성도는 수소 이온 농도의 산흥로그를 취한 뒤 부호를 뒤집은 값입니다. 거꾸로 농도를 구하려면 10의 마이너스 산성도 제곱을 하면 됩니다. 이렴기산이고 완전히 이온화되므로 수소 이온 농도가 곧 산의 물 농도가 됩니다. 이따 산이었다면 절반으로 나눠야 했을 것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분자의 극성은 결합의 극성과 분자 모양이 함께 결정합니다. 물은 구분 모양, 암모니아는 삼각불 모양이라 힘이 한쪽으로 쏠려 극성이고 플루오린 하수소는 서로 다른 두 원자가 결합해 전자가 치우쳐 있어 극성입니다. 반면 벤젠은 탄소 6개가 고리를 이룬 완전한 대칭 구조라 힘이 모두 상쇄됩니다. 그래서 비극성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를 똑같이 올려줍니다. 그래서 평형에 더 빨리 이르게 할 뿐 평형의 위치 자체는 바꾸지 못합니다. 반면 온도와 농도, 압력은 평형을 실제로 한쪽으로 밀어냅니다. 이 셋이 평형 이동을 결정하는 세 요소입니다. 촉매는 빨리 가게 할 뿐 목적지를 바꾸지 못한다고 기억해 두셔요. 답은 4번입니다.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반응은 양쪽 방향으로 모두 일어나는 가역 반응입니다. 반응 속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지고 평형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졌을 때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기체가 관여하는 반응은 압력이 달라지면 속도도 달라집니다.
정반응 속도가 압력과 무관하다는 3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산화 환원 적정에서는 전자를 빼앗는 선화제나 내주는 환원제를 표준염액으로 씁니다. 과망간이 지성 칼륨은 망가니즈의 선화수가 플러스 7로 매우 높아 전자를 강하게 빼앗는 대표적인 산화제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보라색이었다가 반응하면 무색이 되므로 지시약 없이도 종말점을 알 수 있습니다. 황산철과 옥살산 나트륨, 티오황산 나트륨은 모두 환원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산화의 환원 지시약은 산화형과 환원형의 색이 달라 전위가 바뀌는 순간 색이 달하는 물질입니다. 다이페니라민과 페노서프라닌, 메틸렌블루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다이클로로메테인은 색이 없는 유기용매로 물질을 뽑아내거나 반응 용매로 쓰일 뿐 지시약이 아닙니다. 답은 2번입니다. 금속이 산에 녹으면서 수소를 내려면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커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이온화 경향이 커서 묽은 염산에 넣으면 활발하게 녹으며 수소를 냅니다. 반면 구리, 수은, 은은 모두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작아 묽은 염산에는 녹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비중은 물을 1로 놓았을 때 상대적인 무게입니다. 마그네슘은 비중이 1.74로 보기 가운데 가장 가볍습니다. 알루미늄보다도 가벼워 항공기와 자동차 부품에 널리 쓰입니다. 철은 7.87, 구이는 8.96, 금은 19.3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등전자 이온은 전자 수가 다 큰 이온들입니다. 보기에 대승 모두 전자가 10개로 같습니다. 전자 수가 같으면 양성자가 적을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 반지름이 큽니다. 원자 번호가 마그네슘 12, 나트륨 12, 네온 10, 플루오린 구승이므로 플루오린화 이온이 가장 큽니다. 등전자 이온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크다고 기억해 두셔요. 답은 4번입니다. 정전기적 힘에 의한 결합이란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끌어당기는 이온 결합을 말합니다.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이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염화나트륨, 브로민화칼슘, 브로민화칼륨은 모두 금속과 비금속의 조합이라 이온 결합입니다. 반면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 곧 비금속끼리 전자를 나누어 갖는 공유 결합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반감기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반감기가 5년인데 10년이 지났으니 절반으로 줄어드는 일이 2번 일어났습니다. 경과 시간을 반감기로 나눠 몇 번 반이 되었는지를 세고 그만큼 제곱하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증기압은 액체가 증발하려는 힘의 크기입니다. 증기압이 크다는 것은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 쉽게 날아간다는 뜻이므로 증발이 잘 됩니다. 또 대기압과 같아지는 온도가 낮아지므로 끓는 점도 낮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증기압도 커집니다. 증기압이 크면 증발이 어렵다고 서술한 1번이 반대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레이엄의 법칙에 따르면 기체의 확산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합니다. 산소의 분자량은 32, 수소는 2로 16배 차이입니다. 제곱근을 씌우면 4배가 됩니다. 무거운 산소가 더 느리므로 수소의 4분의 1입니다. 분자량이 큰 쪽이 느리다는 방향만 잡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탄화수소의 이름과 화학식을 짝 지어보면 메테인은 탄소 1개에 수소 4개, 펜테인은 탄소 5개에 수소 12개, 아세틸렌은 3중결합이라 탄소 2개에 수소 2개로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프로필렌은 2중결합이 하나 있는 알켄이다. 수소가 탄소의 2배인 6개여야 합니다. 수소가 8개면 2중결합이 없는 프로페인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벤젠 고리는 탄소 6개가 고리를 이루고 그 안에 이중결합이 번갈아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톨로에는 벤젠의 메틸기가, 페놀은 하이드록시기가 붙은 것이고 자일에는 메틸기가 둘 붙은 것이라 모두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사이클로엑세인은 탄소 6개가 고리를 이루기는 하지만 모두 단일 결합입니다. 고리 모양이 같아 보여도 이중결합이 없으면 벤젠 고리가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유기화합물은 탄소를 품고 있어 잘 타고 물보다는 알코올이나 에테르 같은 유기용매에 잘 녹으며 분자 사이 이력이 약해 녹는 점과 끄는 점이 낮고 열에 약합니다. 그런데 이온으로 나뉘는 쪽은 무기화합물입니다. 유기화합물은 대개 분자 그대로 녹아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해질입니다. 둘을 뒤바꾸어 서술한 4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름은 탄소수와 결합 종류로 정합니다. 주어진 화합물은 탄소가 4개 이어져 있으므로 뷰트가 붙고 3중결합이 하나 있으므로 아인으로 끝나 비타인이 됩니다. 3중결합이 사슬의 첫 번째 탄소에서 시작하므로 앞에 1을 붙입니다. 3중결합은 아인, 2중결합은 단일결합만 있으면 애인이라고 짝지어 두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방향 쪽 탄화수소는 벤젠 고리를 가지면서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입니다. 벤젠, 자일렌, 톨루엔, 안트라젠이 여기에 속합니다. 아닐린도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지만 아미노기가 붙어 질소를 품고 있습니다. 탄소와 수소 외에 원소가 들어갔으므로 탄화수소가 아니라 그 유도체입니다. 탄화수소라는 말이 붙으면 탄소와 수소만이라는 조건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두 분자가 이어질 때 물처럼 작은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는 반응을 축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헥사메틸렌다이아민의 아미노기와 아디프산의 카복실기가 만나면 물이 빠지면서 이어지고 이것이 반복되어 나일론이라는 고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에디션은 첨가, 신세팅 내지는 합성수지, 이덕션은 환원을 뜻하므로 답이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포도당은 단당류로 분자식이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입니다. 2번은 포도당 두 분자가 이어진 이당류인 설탕이나 엽당의 분자식이고 3번은 그 단위가 반복되는 논말이나 셀룰로스 같은 다당류입니다. 단당류는 6, 12, 6이라고 숫자만 외워두셔도 바로 고르실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총괄성 가운데 어떤 방법을 쓸지는 분자량, 크기에 달렸습니다. 분자량이 10만이나 되면 몰수가 극히 적어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이 너무 작아 측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삼투압은 같은 몰수에서도 훨씬 큰 값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나 고분자의 분자량은 삼투압법으로 구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제2족 양이온은 산성 조건에서만 황화물로 침전합니다. 산성이면 황화수소가 잘 이온화되지 않아 황이온 농도가 낮게 유지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용해 덕업이 아주 작은 제2족만 가라앉습니다. 제4족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묽은 염산으로 산성을 맞춘 뒤 황화수소를 토합니다. 산성도를 조절해 어느 무리까지 가라앉힐지 정하는 셈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제2족 양이온은 산성 조건에서만 황화물로 침전합니다. 그래서 분족할 때 0.3노말 정도의 염산을 넣어 산성도를 맞춥니다. 염산이 이보다 묽어지면 용액의 산성이 약해져 황이온의 농도가 오히려 높아집니다. 그러면 원래 염기성에서 침전해야 할 철, 망가니즈, 아연, 니켈, 코발트 같은 제4족 양이온까지 함께 황화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분족이 무너지는 셈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먼저 빈식량겸의 무게를 구합니다. 가열 후 남은 염화바림의 무게는 다음과 같습니다. 줄어든 만큼이 날아간 결정수이므로 처음 무게로 나누면 100분의 1이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힐레이트 적정에서는 금속과 EDTA가 결합해 착물을 이루는데 이 결합은 용액의 산성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산성이 너무 강하면 EDTA가 수소이온에 붙잡혀 금속과 결합하지 못하고 염기성이 너무 강하면 금속이 수산화물 앙금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접점 내내 알맞은 산성도를 일정하게 지켜주려고 완충 용액을 넣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사는 물에 녹아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바꿉니다. 루이스 이론으로는 비공유 전자쌍을 받아들이는 물질이 산입니다. 그런데 양성자를 받아들이는 족은 산이 아니라 염기입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 이론에서 양성자를 주면 산, 받으면 염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번이 염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접정을 하려면 표준물질의 무게를 정확히 달고 용액을 정확한 부피로 만들고 방울 단위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분석 천칭과 메스플라스크, 뷰렛이 모두 직접 쓰입니다. 반면 데시케이터는 실리카겔이나 염화칼슘의 흡습성을 이용해 시약을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는 장치입니다. 시약을 준비하고 보관하는 데 쓸 뿐 접정 조작 자체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강산이나 강알칼리를 입으로 빨아올리면 잘못해서 삼키거나 증기를 들이마셔 칸화를 입습니다. 피펫 필러는 050 모양의 기구로 피펫 2촉의 기와 손으로 눌러 액체를 빨아올리고 내보냅니다. 입을 재지 않으므로 안전합니다. 콜피펫은 액체를 옮기는 기구 자체이고 자동 비렛과 스포이드는 쓰임이 다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실험기구는 눈금이 얼마나 촘촘한지에 따라 정확도가 다릅니다. 비커나 플라스크의 눈금은 대략의 부피를 보는 용도라 오차가 큽니다. 미터글래스, 곧 메스실린더는 그보다 낮지만 여전히 부피를 대충 재는 기구입니다. 피펫은 밀리리터 단위로 정밀한 눈금이 새겨져 있고 한 방울씩 조절할 수 있어 정해진 양의 시료를 정확히 채취할 때 씁니다. 답은 3번입니다. A와 B가 각각 2몰씩 들어가 X몰만큼 반응했다면 평형에서 A와 B는 2에서 X를 뺀 만큼 C와 D는 X몰씩 남습니다. 양변의 제곱근을 씌우면 계산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2차 방정식으로 풀면 1.101과 10.899가 나오는데 처음 넣은 양이 이몰이라 그보다 큰 값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산이 내놓은 수소 이온과 염기가 내놓은 수산화이온이 만나 물이 되고 남은 이온끼리 결합해 염이 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만나 염화나트륨과 물이 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산화는 전자를 잃는 반응, 환원은 전자를 얻는 반응이고 연어 반응이라는 용어는 화학에서 쓰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먼저 그램 단위 용해도를 몰농도로 바꿉니다. 염화은의 분자량은 108 더하기 35.5로 143.5입니다. 염화은에는 이온과 염화이온으로 1대1로 나뉘므로 두 이온의 농도가 같습니다. 용해도 곱은 이 둘을 곱한 값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먼저 녹은 양을 물농도로 바꿉니다. 이 값을 3번 곱하면 보기의 값이 나옵니다. 다만 염화이온은 2개가 나오므로 엄밀히는 그 농도를 2배로 잡아야 하고 그러면 값이 4배가 됩니다. 그 값은 보기에 없으므로 출제 의도를 따라 4번을 답으로 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브랜스테드, 로울이 이론에서 산은 양성자를 내주는 쪽입니다. 정반응에서는 염화수소가 양성자를 내주고 암모니아가 받으므로 염화수소가 산입니다. 역반응에서는 암모늄 이온이 양성자를 내주고 염화이온이 받으므로 암모늄 이온이 산입니다. 따라서 산으로 짝지어진 것은 염화수소와 암모늄 이온입니다. 양쪽 반연을 모두 보셔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페놀은 벤젠 고리에 하이드록시기가 붙은 화합물로 약하지만 분명한 산성을 띱니다. 그래서 석탄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산임으로 염기와 만나야 중화되어 염을 만듭니다. 수산화나트륨을 넣으면 페놀나트륨과 물이 됩니다. 염산은 같은 산이라 반응하지 않고 3번과 4번도 중화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산은 신맛이 나고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과 만나면 수소를 내놓으며 염기와 만나면 중화되어 염과 물을 만듭니다. 그런데 리트머스 종이는 선을 만나면 푸른색이 붉게 변합니다. 붉은색이 푸르게 변하는 것은 염기입니다. 산은 푸른색을 붉게, 염기는 붉은색을 푸르게 바꾼다고 반연을 정확히 잡아두셔요. 답은 2번입니다. 과망간이지산 칼륨은 산성이 강할수록 산화력이 커지므로 적정할 때 산을 넣어 조건을 맞춥니다. 이때 반드시 황산을 씁니다. 염산은 염화이온이 과망간이지산에 산화되어 염소빛이라 나오는 바람에 시약이 헛배이 소모되고 질산은 그 자체가 산화제라 반응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입니다. 황산만이 산화도 환원도 되지 않고 산성만 만들어줍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적정법은 무엇을 이용해 종말점을 잡느냐로 나뉩니다. 중화 적정법은 산과 염기의 중화를, 침전 적정법은 앙금 생성을, 킬레이트 적정법은 금속과 킬레이트 시약의 착물 생성을 이용합니다. 하이드로퀴논을 다이크로미움산 칼륨으로 적정하는 것처럼 분성물질과 적정액 사이에서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을 이용하는 방법은 산화 8번 적정법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산화제는 상대의 전자를 빼앗아 자신은 환원되는 물질이므로 중심 원소의 산화수가 높을수록 힘이 셉니다. 보기의 망가니즈 산화수를 차례로 구하면 과망가니즈산 칼륨이 플러스 7, 이산화망가니즈가 플러스 4, 삼산화이망가니즈가 플러스 3, 염화망가니즈가 플러스 2입니다. 산화수가 가장 큰 과망가니즈산 칼륨이 가장 강한 산화제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유기화합물의 전자전이는 흡수하는 빛의 에너지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 시그마 결합은 가장 간단한 결합이라 그 전자를 들뜨게 하려면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그마에서 시그마스타로 가는 전이가 에너지를 가장 크게 요합니다. 반대로 N에서 파이스타로 가는 전이가 에너지가 가장 작습니다. 보기 순서가 회차마다 다르니 기호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굴절률은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프리즘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확한 측정의 관건입니다. 경계선이 물결 모양으로 흔들려 보인다면 프리즘 안에서 온도가 고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온도가 일정하다는 증거라고 서술한 2번이 전반대입니다. 측정 전후로 온도를 확인하고 피발성 액체는 전용 용기를 쓰라는 나머지 설명한 곳도 옳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빛은 파동이라 여러 빛이 겹치면 서로 보태지거나 깎입니다.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밝아지고 마루와 골이 만나면 어두워집니다. 이 현상을 빛의 간섭이라고 합니다. 같은 그림을 여러 장 겹칠수록 진해 보이는 것도 물감을 섞으면 본래색과 달라지는 것도 이 원리로 설명됩니다. 회절은 빛이 장애물 뒤로 돌아 들어가는 현상이고 이중선은 빛이 파동이면서 자라는 성질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전자기 파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보기 가운데 X선이 가장 짧아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몸을 뚫고 지나가 촬영에 쓰이고 많이 쬐면 위험한 것입니다. 에너지가 큰 순서는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입니다. 파장 순서를 뒤집으면 에너지 순서가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운반 기체가 시료를 밀고 칼럼에 지나갑니다. 이때에 고정상에 잘 붙는 성분은 자주 붙잡혀 느리게 가고 잘 붙지 않는 성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이동 속도에 차이가 쌓여 성분이 하나씩 갈라집니다. 반응 속도나 주입 속도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해두셔요. 답은 4번입니다. 원자 흡수분 관광도법은 바닥 상태 원자가 자기 고유의 파장을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합니다. 원자의 전자를 들뜨게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자외선과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 영역의 빛을 광원으로 씁니다. 소비 남극 등이 바로 그 파장을 내보냅니다. 적외선은 분자의 진동, X선은 내부 전자, 마이크로파는 회전에 관계된 영역이라 맞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기준 전극은 어떤 용액에 담가도 전위가 변하지 않아야 눈금의 기준 노릇을 합니다. 그러려면 전위 값이 이미 알려져 있고 늘 일정하게 유지되며 온도가 오르내려도 값이 되돌아와야 합니다. 또 전류가 조금 흘러도 전위가 흔들리지 않는 비판극 전극이어야 합니다. 비가역적이고 판극된다고 서술한 2번이 정반대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인화성 약품은 불씨만 있어도 타는 물질이고 자연 발화성 약품은 공기와 닿기만 해도 스스로 불이 붙는 물질입니다. 이 둘을 같이 두면 자연 발화가 곧바로 큰 화재로 번집니다. 반드시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인화성 약품은 스파크를 멀리한 찬 곳에, 흡습성 약품은 건조한 곳에, 폭발성 약품은 화기에서 멀리 떨어진 창고에 둡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인화성 물질은 불씨만 있어도 탐으로 실습했을 때는 가능한 한적은 양만 다뤄야 합니다. 1회에 3g 점도가 적당합니다. 1리터에서 2리터씩 채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다이아 조염이나 나이트로 화합물은 폭발성이 커서 반드시 소렛만 써야 합니다. 염소나 브로민 같은 독가스를 마셨을 때는 알코올이 아니라 물이나 우유를 마셔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나트륨은 반응성이 매우 커서 공기 중 산소와 곧바로 반응하고 물이나 습기와 닿으면 격렬하게 반응해 수소를 내며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공기와 물 어느 쪽과도 닿지 않도록 석유나 파라핀 속에 담가 보관합니다. 이들은 물과 섞이지 않고 나트륨과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코올도 하이드록시기의 수소와 반응하므로 보관에 쓸 수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실험실 폭발은 대개 통제되지 않은 발열 반응, 불안정한 화합물을 가열하거나 말리는 과정, 그리고 에테르에 쌓인 과산화물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에테르는 오래 두면 공기와 반응에 과산화물이 생기는데 증류로 농축되면 작은 충격에도 터집니다. 반면 이산화탄소는 타지도 않고 반응성도 없어 오히려 소화용으로 쓰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브로민산과 플루오린 하수소산은 피부를 심하게 산하게 함으로 닿지 않게 하고 알코올과 아세톤, 에테르는 불이 잘 붙으니 화기를 멀리해야 합니다. 끓인 쪽은 액체가 갑자기 확 끓어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나트륨과 칼륨은 물과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해 수소를 내며 폭발합니다. 절대 물속에 넣어서는 안 되고 공기와도 닿지 않도록 석유나 등유 속에 담가 보관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상으로 화학분석 기능사 2021년 제3회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